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5월 27일 토요경마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홍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어느새 5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 경마 전체적으로 흐름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다고 배당이 크게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능력 기수들, 매경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제 페로비치나 네. 김용근이 이런 애들이 잘 들어오면은 저배당이고, 네. 또 이런 애들이 빠지면은 그나마 배당이 나오죠. 네. 지난주는 제가 하루 종일 페로비치 욕만 하다 끝났어요. 토요일날 특히요. 네, 토요일, 일요일. 네. 경마하다가 짜증을 내면은 손해인데 네.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네. 무조건 안 갔다고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인기마 탐색이 상당히 많았어요. 각질대로 안 네. 타주니까 각질대로 타서 깨지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비슷한 말모를 해준다면은 네. 깨져도 납득이 하는데 네. 납득이 가는데 네. 지난번 탔을 때 말모리하고 판이하게 달라져 버리면은 네. 그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또 페로비치 기수가 대상경주에 클린업 조이 타고 나와요. 네. 대상경주 있는 날은 또 장난질을 치면 안 돼요. 네.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큰일 나죠. 일부러 안 가는 게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승부를 하서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네. 이번 주는 페로비치가 좀 열심히 타줄 것 같고, 토요일은 김영근이가 못 나오는데 일요일날 김영근이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김영근이의 몰아치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외국인 용병 기수가 수혈이 됐습니다. 네. 브라질 출신 안토니오 기수인데 나이가 29살이고 기승 경력은 11년. 네. 통산 754승을 했는데 네. 싱가포르하고 브라질에서 주로 활동을 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산 승수를 계산해 보면은 연평균 한 60에서 70승 네, 11년 차니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는 한 수 위잖아요. 네, 한 단계 위죠. 그 정도 승수를 쌓았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수 평균 이상의 그렇죠. 기승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토니오 기수가 또 이번 주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최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뭐 그렇고요. 월말 경마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전해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승부경주 예고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홍 위원이 3경주하고 9경주를 준비했고요. 네. 나대찬이가 5경주하고 8경주에서 배팅 강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1경주는 신마 경주인데요. 네. 자질 우수 신마들이 여러도 보여요. 네. 2번 이글 스카이, 5번 PK 파티, 6번 크라운 밸리. 세 마리가 강력한 3파전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어떤 애가 가장 좋아 보입니까? 네, 일단은 5번마 PK 파티가 그나마 가장 좋습니다. 뭐 혈통적으로 기대치도 있고 주행 검사 때 보니까는 기본적인 스타트와 중속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뭐 빠른 근성까지도 완전히 보강을 나온 만큼 페로비치 기수가 뭐 선행도 따라가는 전개도 모두 가능한 만큼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맛길로 보고 있습니다. 1경주부터 페로비치네요. 네. 올드 패셔니드의 자마인데요. 그 올드 패셔니드의 자마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애들이 부산 쪽에서는 마천볼트가 네, 있고 마천볼트. 예. 서울 쪽에서는 이제 청구란 말이 있습니다. 네. 혈통적으로도 상당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조교 상태는 상대마 2번 이글스카이와 6번 크라운밸리보다는 다소 미흡한 느낌입니다만은 주행심사 모습이나 기본적인 자질로 평가를 했을 때 의도적으로 승부를 회피하지 않는다면은 5번 PK 파티는 실점 빠른 적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막감이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2번 이글스카이하고 6번 크라운밸리가 이제 후차권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태세인데요. 네. 2번 이글스카이가 조교 컨디션만큼은 이번 경기 출전마다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리드킹하고 병합하는데도 대등한 걸음 속에서 상당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6번 크라운밸리는 연습 주행을 아주 잘 받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안쪽 게이트를 선점한 2번 이글스카이가 5번 PK 파티의 후차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래서 5번, 2번 쪽으로 주력 막권 가져가시면 되겠고 네. 6번 크라운밸리는 뭐 3복이나 받쳐가는 막권 정도 챙겨가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최단거리 1000m 경주. 요거는 이제 기복마필들과 뭐 신마들 간의 격돌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네. 이 경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인기마저 3번마 보석 상자가 그나마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행검사 때 4월 7일 날 공백에서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그 전에 뭡니까 뭐 대가리가 좀 높은 반면 또 안쪽으로 기대는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안쪽으로 기대는 걸 이동화 기수가 알고 왼쪽 채찍을 들고 탔고요. 충분하게 2분 1초대를 떼었는데 지난 부분에 더욱더 좋은 컨디션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안쪽 게이트 모레까지 맞아봤던 직전 경주 내용이기 때문에 사정권 전개에서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추입형 앞에 최단거리지만 절대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교 세게 했고 뭐 강한 조교 무리 없이 소화를 해내면서 전보다는 신장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 제가 봐도 3번 보석상자의 첫 입상에 유력시 되는 경주 같아요. 네. 지금 4번 운해질주는 1억 2천짜리 잉그란디아의 자만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자질은 갖춘 마필이고 선행을 가면은 실전에서 바로 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5번 발칼전사에게 또 주도권을 뺏긴다면은 신마 특성상 또 팔리고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5번 발칼전사는 계속해서 이제 앞에는 가고 있는데 지구력 부족을 노출하고 있는 터라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이제 과도한 인기를 모으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광야 폴리스는 인코스 이점은 있는데 조교 강도가 너무 약해요. 네, 속보만 많다고. 요즘 조교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또 어린 말 같은 경우에는 조교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1번 강야 폴리스는 팔림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8번 돌아온 파차이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상대적으로 외곽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하정훈이가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담을 해준다면은 8번 돌아온 파차이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경주다. 네.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3번 보석상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8번 돌아온 파차이, 뭐 4번 운해질주, 1번 강야폴리스 네. 요 중에서 후차권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경주는 우리 박수홍 의원이 준비한 토요일 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기복마 편성이에요. 네.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나지찬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기복마의 편성입니다. 6등급에서 뭐 6전, 3전 아직까지 뭐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을 놓고 때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서 뭐 인기마들이 딱 정해져 있는 편성인데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박송이가 95%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안 됐던 이유, 농땡이 기질을 잡고 나오는 마필이 있고요. 또 이번 경주 선두권이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2선에서 3선에서 전기가 또 가능한 편성입니다. 지금까지 전개적으로 실패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축 잡고 세 방을 맞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기마 쪽에서는 가져갈 맛들 가져가야 되고요. 넣고때를 충막감이 있기 때문에 압축하면 무조건 한 수까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주입니다. 부디마 편성에서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막감이 있다는 것은 네. 예상가 입장에서 행복한 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이제 축 잘 잡고 포차권에서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말씀인 네. 것 같네요. 자, 4경주 살펴보겠습니다. 10번 광마힐이 지난번에 이제 선두력까지 부강이 되면서 첫 입상에 성공을 했고 네. 이번에도 편성 자체는 또 해볼만 해요. 네, 맞습니다. 연속 입상에 유력시되는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고 그렇죠. 네. 후차권을 찾아봐야겠는데 후차권이 아주 난타전입니다. 네. 우리 박수홍 형께서 한 2마리만 소개를 주세요. 네, 일단은 안쪽에 2번마 개척자가 인기권에도 멀어졌지만 봐줘야 되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혁 기수와 벨리 기수가 기생했었는데 이 스타트는 잘 됐지만 중속에서 밀리면서 선두권에서 전개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1300m 경주인데 발빠른 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번 경주 이혁 기수가 선두권에서 강하게 추진했을 때 3선, 4선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말이고요. 말이 조금 뭐라 그럴까 갱기라 그럴까요? 뭐 이 조교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까불까불하는데 그걸 이번에 이혁 기수가 잘 컨트롤하고 수용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말로 보고 있는데 이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6번마 창영도 지하주 기수가 내측으로 기대는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도리하고 후미권에서 그냥 걸음걸이만 계속 컨트롤했던 말입니다. 지난번에부터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김옥성 기수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때려놨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후미권에도 취입해야 되는 말이지만 지난번에 처음으로 때려놨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지난주에 김옥성 기수가 선전했던 만큼 이번에도 김옥성 기수가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7번 니레바다나 8번 럭키블루도 이제 덩달아 팔릴 것 같은데요. 네, 10번 광마이를 놓고 2번 개척자와 6번 창영에서 후차권 해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는요, 나대찬이가 준비한 토요일 전반부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단거리 1000m 5등급 경주인데 이제 승급전 나서는 말들의 기세가 아주 대단해요. 네, 그냥 예, 외곽에 있는 8번 당당한 역을 9번 베스트 10, 11번 뉴아이 타임 이런 애들 위주로 이제 배당판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세 마리 모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고 안쪽에 있는 기존 5군 말들도 호락호락 물러설 편성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승군마 중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기존 마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노림수 충막감을 세워놓고요. 자, 승급전 나서는 애들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후차권으로 한번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경주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배당이 터질 경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노리는 충마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은 뭐 중배당 이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후차권 압축해서 때린다면은 뭐 최고의 한 수를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주 나대찬의 승부 경주 최대한 절제된 막권으로 해서요 중배당 이상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뭐 기복마 편성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엑설런트 퀸이 뭐 2착으로 거리 늘려 승급전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훈련의 성과가 워낙에 좋았던 모습이라 안쪽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수영 의원이 평가하실 때 김정준이가 1200m도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뭐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김정준이가 알고 2주 동안 조교를 했고 뭐 고개가 높은 약간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뭐 선행, 뭐 따라가는 전개 모두 두 번의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번을 인정하고 가자고요. 예. 후차권에서 어떤 말 좀 세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6번마 금빛 노드가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기에 인기 2위로 팔려고 무너졌던 말인데 자, 이번에 감량을 받고 방량 기술을 기승시켰습니다. 51kg의 부담력인데 이 수영 조교와 이 힘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조교를 하지 않았지만 말이 이게 용술처처럼 꾹꾹 눌러다 있는 상태 그리고 딱 놓은 순간 빵하고 터질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마방에서도 감량박 기술로 김태훈 기술도 됐고 요즘 승부를 잘 많이 하는 집이기 때문에 저는 1번의 파트너로 6번 금빛 노드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번 트리플 파워나 11번 라운 킹덤 이런 애들도 이제 선행을 가야 되는 형국인데 1번 엑설런트 퀸이 선행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라서 10번 11번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6번 금빛 노드는 지난번에 이제 1000m 끝걸음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선임 능력도 검증이 된 상황이라 감량에 따라가는 연결을 할 수 있는 6번 금빛 로드가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원준으로 교체된 이번 골드바스카를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제 부산이나 서울 보면은요 부진 기수들이 하나하나씩 옷을 벗고 있어요. 이번 주 부산에서는 또 김남성이가 기수 면허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김남성이가 기수협회 회장이거든요. 근데 걔가 벗고 오경환이가 회장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경환이 부산 가서 감투 썼네요. 하여간 뭐 김남성이는 조금 뭐 사연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여하튼 최원준이도 지금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얘는 좀 아닌 좀 이제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최원준이라든지 부진 기수들이 좀 조마조마하겠죠. 7월달에 이제 면허가 갱신되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죠. 이번 골드바스카는 예전에 이제 1200m 최원준이가 인기 꼴등이었을 때 끌고 들어오면서 배당 터뜨렸고요. 공백 이후에 지난번 1700m에서 송재철이가 이제 초반 적극적으로 선두권 동료를 했습니다만은 거리도 멀었고 공백의 여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능력상 1200m에선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지난주부터 최원준이가 정성을 다했고 수영 조교까지 병행을 하면서 컨디션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줄어든 1200m 경주에서 선두권 나선다면은 의외로 이번 골드바스카가 최원준에게 입상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대찬이는 2번 골드바스카를 배당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3번 해가람, 7번 파이터봉, 9번 싱그러운 거. 네. 싱그러운 거. 네. 세 마리가 이제 배당판을 주도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애 세게 봐요? 저는 3번만 해가람을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난번부터 박상훈 기수가 너무나 조교를 잘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저 강하게 놓고 공략했단 말인데 역시 이번에도 지난번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짱짱한 모습이고 워낙에 중위권을 따라가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알아서 뛰었던 직전 경기 내용입니다. 부담량 53.5, 1kg 늘었지만 전혀 문제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4번 파이터봉의 페로비치고요. 네. 7번 킹어헤드의 벨리인데 벨리 기수가 앞에 가면 페로비치가 덜 가더라고요. 둘이 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벨리 기수, 페로비치 기수가 데려왔다니까 뭐 자기가 책임지는 상황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기수 나오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12번 킹어헤드도 이제 마방을 옮겼어요. 네. 강등 이후 두 번째 경주인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갈아엎어서 선두권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12번 킹어헤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4번 파이터봉도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안 될 이유는 네, 없죠. 안쪽 게이트로 내려온 상황이고 네. 그러나 이제 4번 11번 맞고는 조금은 공략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만약에 11번이 가면 4가 조금은 자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4번 11번 모두 후차권으로 내리시는 게 낫겠고 문제는 이제 9번 싱그러운 검이 이번 주 출전마 중 주거 컨디션은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담 중량이 이제 57까지 그렇죠. 올라갔기 네.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예. 주거 탄력은 뭐 57kg가 아니라 쌀한가마니를 얹고 타도 올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9번 싱그러운 검은 그만큼 좋다는 말씀이고요. 네. 5번 슈퍼캡틴 같은 경우에는 거세 이후에 첫 출전이라 현장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7경주는 9번이 아무래도 조교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인기 1위가 유력시 됩니다. 네. 9번을 놓고 뭐 3번, 4번, 11번 이런 애들은 이제 인기마 조합이라 영향가는 떨어지는데 네.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배당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3번 놓고 뭐 네. 4번, 9번, 11번에서 해결하셔도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되죠. 7경주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자, 8경주입니다. 요거 나대찬이가 준비한 토요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 경주가 되겠고요.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저 배당도 기본 배당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다음 경주 나오기만 해봐라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관심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주목을 받았지만은 노골적인 탐색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경주 조건도 굉장히 유리해졌고 편성도 해볼만 하고요. 준비 과정도 데뷔 후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뭐 무조건이란 표현은 제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조건 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한 4-5마리 정도가 배당을 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마에 대한 믿음을 갖고요. 후차권에서 안 되는 인기마들은 확실하게 날려버리고 압축된 막권으로 해서요. 네.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이제 토요경마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네. 배당을 떠나서 반드시 적중을 전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9경주는 우리 박수홍 의원이 준비한 토요일 후반부 승부 경주네요. 네, 맞습니다. 박수홍 의원은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1700m의 경주 편성이고요. 뭐 7번마 스페로, 8번마 샤르니 힐링 두 마필이 1승급전에 맞으면서 인기마고 5번마 나스카 프린스, 뭐 10번마 합장품 이렇게 4두의 마필이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뭐 날쌘 강호까지 이렇게 5마리가 팔리는데 이 중에 박소희가 2마리는 자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경주예요. 역시 전반부의 경주처럼 완벽한 충박감, 지난번의 컨디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와야 되는 이유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 후반부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큰 배당이 형성되는 경주 아닙니다. 따박따박 맞출 수 있는 경주를 박성희가 이번 경주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지만 인기만 2마리를 자르고 압축해서 정통으로 때린다면은 돈이 될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자, 9경주 우리 박수홍에는 승부 경주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요. 자,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3등급 1700m입니다. 2번 장산천하고 12번 화강이 승급전이고요. 네. 4번 그레이트 조이는 이제 부담 중량은 대폭 늘어났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자질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10번 구투유나
뭐 3번 마이윌리엄, 11번 그랑블리, 뭐 6번 서클 더 외건즈, 5번 토탈어거, 7번 황금들판. 그러니까 예전의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배당마로 볼 수 있는 녀석들도 여러 누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충마를 잘 잡고 가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4번 그레이트 조이는 이제 바닥 추임마라 네. 조금은 염려가 되고 네. 12번 화강은 상태는 좋은데 이제 순급전 외곽이라 좀 그렇죠. 찝찝하고요.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4번, 12번의 능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충마를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수영 의원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4번마 그레이트 조이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부담력 높지만은 12번 화강은 1700m 외곽 게이트 뭐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처음부터 단돌이에서 뒤에 따라가서 무빙을 뜨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는 대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4번마 그레이트 조이를 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레이트 조이도 솔직히 말해서 잘 타줘야 되는 말입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도 뭐 7마리 단출한 편성에서 추입 타임을 잡고 올라왔고 이 1400m 경주, 1700m 경주를 보면은 좀 앞선이 무너지고 힘만 배 꼭 하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 딱 써야 되는 말입니다. 이것도 무빙을 뜨거나 이러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12번보다는 4번이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또 천천히 보면 선두권이 그닥 강하지는 않아요. 네, 네. 레이스 자체도 빠르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부담량은 늘어났습니다만은 송재철이가 참고 직선에서 걸음을 쏟아낸다면은 4번 그레이트 조이가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네. 4번을 놓고 때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꼬리는요. 이제 순급전 나서는 이번 장산천하나 12번 화강 두 마리 중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겠고 그나마 배당이 나온다면은요. 11번 그랑블루가 냄새가 납니다. 3월달에 이제 혼합 2등급 점핑 출전해가지고 선입 따라가다가 얼레벌레 무너졌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1700m 김정준이가 첫 기승을 했는데 초반 게이트 이탈은 좋았습니다만은 선행 뺏기고 따라가다가 이제 힘을 쓰질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의외로 11번 그랑블루가 기습적으로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쭉쭉 뻗어가지고요 버티면서 그나마 배당을 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11번 그랑블루를 배당 마필로 추천할 수 있게. 네. 자 마지막 11경기입니다. 혼합 1등급 1200m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번 장산장이 뭐 주목을 받겠죠. 네. 최고 인기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 이제 4월 23일 경주에서 초반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오레이즈 위너하고 럭키 뭐였어요? 럭키 블레이드. 아, 럭키 라이트. 럭키 라이트하고 네. 죽기 살기로 이제 앞에 가는 상황에서 네. 장상재앙도 빠른 페이스 따라가다가 심소진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막판까지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1200m에는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전보다는 편성 자체가 다소 수월해진 게 사실이고 네, 쉽게. 예. 선행은 물론 선임 능력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일반 장산제왕은 뭐 여기서는 뭐 2차권 내 한 자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1번을 놓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네. 꼬리가 어떤 애들 좋을까요? 배당마 한 마리 네. 저 가져가려고 네. 합니다. 5번마 대한장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6세 뭐 2조에서 옮겨와가지고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을 최근의 경주력이라면 뭐 볼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워낙에 3주 전부터 좀 내용도 좀 많이 나왔고요.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뭐 2바퀴씩 돌리는 강호 훈련까지 하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계속 조견했는데 사실사적 김학수 쪽에서 마방에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 20마리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방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말들을 지금 최선에 다해서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의 말들이 좀 불안한 상태라면 충분히 배당권에 형성될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5번 대한장군 조견은 지난주부터 아주 살벌하게 했습니다. 네. 이제 벨리 기수라 이제 페로비치 기수와 손잡고 들어오느냐가 문제인데 네. 연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배당 조합은 피하셔야 되는데요. 네. 연대가 있는 기수들, 연대가 있는 마방이라 할지라도 배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셔야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배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죠. 5번 대한장군 같은 경우에는 배당마이기 때문에 우리 박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팅권으로는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손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2번 다이샨이나 12번 썬버스터 이런 애들은 이제 막판 역전을 해야 되는 녀석들인데 1200m 레이스 자체가 빨라요. 네. 선두권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고 3번 흥룡이 이제 대폭적인 감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1등급 순급전인데 이제 3착으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 이제 3착 순급마들이 인기를 모으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흥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두력이 워낙에 출중한 놈이라 뭐 앞선 나선다면은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최저 배당으로 팔린다면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4번 시티스타가 지난번에 이제 1900m 거리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만은 1군에서도 4월 1일 경기에선 가능성을 보여주었거든요. 선임 능력도 갖춘 마필이고 1200m 경주고 거기에 2월 19일 경주에서는 이제 흥룡을 이겼던 전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3번 흥룡보다는 4번 시티스타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나대찬이는 일반 장산자의 파트너로요. 인기마 중에서 4번 시티스타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박수홍 의원은 배당마 중에서 5번 대한장군을 네. 추천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는 뭐 이 정도로 네.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토요경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호 경마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